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암살 초반에 하정우는 중국 군인들에게 쫓깁니다. 중국군이 하정우에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하정우가 과연 어떤 언어로 대답할까를 생각했어요. 한국어? 아니면 영어? 군인이었지만 영어를 잘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잘해야만 했습니다. 흑수저인 제가 군 전역 후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였으니까요. 그래서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영어를 잘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휴가를 나오게 돼서 휴가 3일 동안 매일같이 대학교 도서관에 처박혀서 영어 공부법에 대한 책들을 모조리 다 읽었습니다. 도중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은 왜 영어를 잘하는 걸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미국의 노숙자들도 영어를 잘하는데 우리나라의 똑똑하다는 서울대 졸업생들은 영어를 못한다는 거죠. 이때 영어와 지능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영어를 쓰면서 성장했기 때문이죠. 이 생각이 들자 저는 저희 부모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미국에서 낳아주지 왜 나를 한국에서 낳아줘서. 하지만 곧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대신 너는 한국말을 잘하잖아. 그러네. 그러면 저는 왜 한국말을 잘할까요? 나는 왜 한국말을 잘하지? 이 역시 간단합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한국말을 쓰면서 자랐기 때문이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기들이 언어를 배우는 방식과 그동안 제가 영어를 공부한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건 제가 어디에서 들은 것이 아니라 제가 그 당시에 스스로 깨우친 겁니다. 아기들은요, 맨 처음에 엄마, 아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옹알이를 하면서 나중에 말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4, 5살이 되면 그때부터 읽기와 쓰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문법을 배우죠. 하지만 그동안 제가 영어를 공부한 순서는요, 맨 처음이 문법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문법을 바탕으로 해서 읽기와 쓰기를 배웠고요. 듣기와 말하기는 실제로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순서가 정반대죠. 이걸 깨닫고 보니까 제가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너무나도 분명했어요. 지구상에 그 어떤 아기도 문법부터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똑똑하다는 유대인의 아기들도 마찬가지예요. 아기가 문법을 공부할 수 없죠.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듣기로부터 시작해서 말을 배웁니다. 저도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미국 아기가 영어를 배운 것처럼 영어를 공부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미국에서 갓 태어난 아기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 아기들과 유사한 방법을 정립해서 군대로 복귀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으로 군대에서 공부한 지 2개월이 지나자 영어가 자유로워졌습니다. 한 달 공부한 토익은 910점을 받았고 영어 인터뷰도 너무 쉽게 통과해서 증권회사에 공채로 입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영화 암살 초반에 하정우는 중국 군인들에게 쫓깁니다. 중국군이 하정우에게 무언가를 묻습니다. 그 짧은 순간 저는 하정우가 과연 어떤 언어로 대답할까를 생각했어요. 한국어? 아니면 영어?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하정우는 중국어로 멋지게 대답을 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뒤통수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제 예상이 틀려서가 아니라 하정우의 입에서 중국어가 나온 그 순간이 너무나도 멋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중국어로 말하고 싶어졌어요. 중국어를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저에게 중국어는 아무런 쓸모가 없었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중국과 관련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중국인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국어 공부를 할까 말까 일주일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예전에 제가 만든 영어 공부 방법이 중국어에도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이 외국어를 공부하는데 정말 좋은 방법인지 테스트해보자는 마음에 중국어를 공부하기로 한 것입니다. 혹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출퇴근하는 지하철 각각 45분을 활용하고 저녁에 별도로 1시간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기간은 딱 2달로 정했어요. 쓸모도 없는 중국어에 더 이상의 많은 시간은 투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시작한 지 1개월이 지나자 입에서 중국어가 튀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입이 근질근질했어요. 지나가는 중국인들만 봐도 말을 걸고 싶어졌어요. 2개월이 지나자 기본적인 중국어 회화가 가능해졌습니다. 마침 저렴한 가격에 미리 사둔 홍콩행 비행기표가 있었어요. 이번 홍콩 여행에서는 중국어만 써보자. 중국 사람들이 저보고 중국말을 잘한다면서 칭찬해줬습니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중국말을 할 수 있지? 하면서 신기해하는 중국인들도 있었어요. 이후에 한국에서 우연히 한 중국인 관광객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하이 출신인데 영어를 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녀한테 영어를 어떻게 배웠냐고 물어봤어요. 그녀는 제 질문에 대답을 하고는 이번에는 저에게 되물었어요. 중국어 공부를 어떻게 했냐고. 그래서 저는 듣고 따라 말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했다고 답했습니다. 제 얘기를 들은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래서 너 중국어 발음이 좋구나. 나중에 알고 보니 미국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전 세계에 파병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를 위해 아주 짧은 기간에 통역병과 통역장교들을 양성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그 당시에 최고의 언어학자들을 모아서 이 임무를 주었습니다. 언어학자들은 청각 구두 교수법이라는 방법으로 미군들을 훈련시켰어요. 그리고 미군들은 3개월 만에 해당 외국어에 능숙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청각 구두 교수법과 제가 공부한 방식이 많이 비슷했어요. 그 이후 강남에서 직장인 영어회화 동호회를 운영했습니다. 외국인 대상의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매월 추가 수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영어와 중국어를 독학한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출판할 수 있었습니다. 원래는 한 권만 출판할 계획이었었는데 반응이 좋아서 2권을 더 출판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책은 그 당시에 교보문고 자기개발 분야에 13위까지도 올랐었고요. 팟빵 어학 분야에 4위까지도 올랐었습니다. 제일기획 자회사가 운영하는 중국 플랫폼 차이나나우에서 중국 고수로 선발돼서 칼럼을 기고하기도 했습니다. 삼성, SDS 등에서 초빙받아서 강연을 하는 등 다양한 강연과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학원 밀집가인 서울 중계동 은행사거리에서 영어 강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원서 수업도 했고요. 영어, 중국어 전문 국제결혼 사회자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팟빵에 2,500명,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5,500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연세대 어학당 태솔에 입학할 예정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제 얘기를 들으면 90% 이상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머리가 좋네. 똑똑한 사람이네. 언어 능력이 발달한 사람이네. 그러면 저는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법? 그게 뭔데? 아기가 언어를 배운 방식으로. 영어 베이비. 영어는 제 인생의 50%를 바꾸었고 중국어는 30%를 바꿨습니다. 사는 게 심심하다면, 남은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혹은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면 지금 당장 영어를 공부하세요. 쉐도잉 스쿨에서.